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지만 천천히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만 공유드리고 최근 제 영상에서는 빌 에크먼이 언론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겁을 주고 있는 헤드라인들이 많습니다. 그 언론에 속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워런 버핏은 올해 옥시덴탈을 계속 샀습니다. 그 매수 타이밍이 공개되었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예술에 가깝고 배우고 싶은 웅줍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는 21선 1차 매수 타이밍이 올 듯 보이고 USD는 반도체의 하락으로 4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FOMC 의사록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였었습니다. 화면에 검정 박스권을 보시면 저걸 보면서도 와 대체 저 변동성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되자 이미 시장이 반영 중인 상황 그대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23%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강한 초록색 맵도 안 보이고 무서운 피바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은 금요일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수요일 CPI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최근 안 좋은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15까지 급등했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상승했고 문제는 2년물 역시 크게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어제와 같은 24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유가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멈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겪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통화 정책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ISM 서비스 PMI 즉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54.3이었는데 55.3으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50 위에 있다는 것은 경기가 여전히 확장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를 보고 지금 경기 둔화가 되고 있지만 너무 급격히 둔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견고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고용이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어려운데 서비스업 고용이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다행히 연준이 의도한 대로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화면의 둔화 속도를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5월 채용 공고는 1130만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월가 예상 1110만 건보다 또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전달보다 약 40만 건 정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역대급 채용 공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6월 영상을 기억해보시면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 테크 기업들의 감원, 해고 소식을 꽤 다뤘었습니다. 어제 나온 수치는 5월 수치입니다. 이제 6월, 7월 수치는 훨씬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때려잡는 동안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혹은 어디까지만 침체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더 제약적인 수준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연준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 둔화로 끝나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짧게 얕게 끝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깊어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연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즉 연준이 신뢰를 완전히 잃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 많이 꺾여서 내려오며 2.2 이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조사 등 일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한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 수치도 살펴봐야 할 듯 보이고 이번 분기 실질 GDP는 확장 중에 있으며 소비 역시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고정 투자와 주택 시장은 둔화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현재까지 경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조금씩 둔화가 포착되고 있다로 해석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서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내년부터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천천히 경제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된 후 7월 FOMC 금리 인상 전망을 살펴보니 75bp 자이언트 스텝 전망이 96%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6월 말 주식 유튜브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헤드라인이 바로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수익률입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반기 수익률을 살펴보면 52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상반기 수익률, 하반기 수익률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반기를 굳이 정의하자면 1월부터 6월까지 즉 기간으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월 하락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절대 52년 만에 최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자주 오는 하락폭은 아니지만 절대 역대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사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문구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튜버들도 사용했죠. 그러나 우리는 굳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6개월 하락폭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과거 하락장을 살펴보면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닷컴 버블 때뿐입니다. 그 외 나머지 하락으로 마감한 다음에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1년 최대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10%로 마감한 후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상승장이 시작되었으며 90년도에 최대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7%로 마감한 후 그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상승했고 94년 마이너스 9%까지 하락했었지만 결국 마이너스 2%로 마감한 후 역대급 상승장을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로 2001년엔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때만 유일하게 3년 연속 하락을 기록한 해입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최대 마이너스 49%까지 하락했었지만 다행인지 마이너스 38%로 마감한 후 그 다음 해부터 큰 상승장을 만났고 2015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최대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했었지만 결국 마이너스 1%까지 말아올리며 마감했고 그 후 2년간 큰 상승을 또 누렸고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최대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었지만 결국 연말에 마이너스 6%로 마감했고 미친 강세장을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최대 마이너스 24%를 하락했고 지금은 마이너스 21%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 화면에 빨간 점들입니다. 이 빨간 점들이 의미하는 건 연간 최대 하락폭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차트에서 하락으로 마감한 해는 겨우 10번 뿐이지만 상승으로 마감한 해는 그 3배인 3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매년 10% 이상은 하락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미친 강세장이로 보이는 애들도 10% 정도는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항상 각오해야 하고 가끔 몇 년마다 찾아오는 올해와 같은 하락도 항상 각오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락으로 마감한 해에 웅줍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승으로 마감한 해를 보더라도 하락이 왔을 땐 웅줍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부자가 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길게 바라보면서 수량을 채우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올해 옥시덴탈을 계속 줍줍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하는지 에너지 섹터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지고 매수하겠죠? 그런데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옥시덴탈 매수 타이밍을 보면 진짜 정말 좋은 타이밍에 웅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을 정도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타이밍에 샀습니다. 이번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절대 올랐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웅덩이에서만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올해 2월, 3월에 4차 매수를 진행했고 현재 주가를 보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관망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결국 21선, 61선, 121선도 따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매수 타이밍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1선과 닿아 있습니다. 21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닿게 되면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으로 전 소액 매수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오르고 더 내려와야 하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일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 역시 QLD와 마찬가지로 2월, 3월에 4차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잠시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에 닿아 있는데 완전히 올랐다가 터치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 역시 비슷한 타이밍에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 매수를 진행했었고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USD는 최근 반도체 섹터의 먹구름으로 인해 21선 1차 매수 타이밍이 아닌 4차 매수 타이밍에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USD의 RSI는 36.79이며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4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제 그저께 영상 최악의 상황의 10년 적립식 투자에 대해 백테스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영상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은 각자 다릅니다. 사회 초년생은 거치식 없이 바로 적립식이고 40대 분들은 거치식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매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서로 각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 핵심은 QR옹신님의 댓글처럼 웅줍, 적립식, 10년 이상 장기 투자입니다. 애플 그리고 마소도 10년 이상 적립식 장기 투자하고 계시는 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투자의 본질을 깨달으신 분과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10년이 애들 장난인가?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댓글의 예가 부자와 평범,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꼭 이 영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더라도 부자들은 기회에 집중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QR옹신님은 웅줍, 적립식,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산을 불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레이첼 유님은 10년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으로 집중합니다. 10년? 장난하나? 라면서 말이죠.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낙관적이며 긍정적입니다. 좋은 목표, 행복한 꿈을 꾸며 기회에 집중하고 빈자는 비관적이며 부정적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보고 빈자는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위치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삶이 우상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멘탈, 심리,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내일까지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